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할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글쓰기 강의를 하시고 또 직접 이렇게 지도를 하시면서 글쓰기가 정말 이 사람은 너무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학생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강홍 선생님은 뭐 워낙 탁월한 지도자시니까 뭐 그런 일은 전혀 없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아니, 표정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고 꼭 아는 사람이 질문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글을 못 쓰는 사람은 조용해요. 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 네. 네, 다른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네요. 아니, 저는 이제 실제로 강의 동안에 실습을 하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다 씁니다. 네, 그래서 잘 쓴 글과 못 쓴 글이 금방 다 드러나죠. 네, 근데 이제 못 쓴 글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떤 자신의 이렇게 생각,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해요. 약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좋은 글은 읽고 나면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이렇게. 맞아요. 네, 그림이 그려지는 글이 좋은 글이에요. 그런데 어떤 글들은 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거든요. 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뭐 생각의 깊이가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네, 전달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사람들은 글을 읽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만이 공감과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그냥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 맞는 얘기네. 이게 되게 소극적 반응입니다. 네. 그렇지만 좋은 글은 공감과 동의라고 하는 적극적 반응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권하는 건 뭐냐면, 자꾸 당신의 생각을 쓰려고 하지 말고 네, 밖에 있는 것을 한번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봐라. 카페 안에서 뭐 친구 기다릴 때 짜투리 시간 나오면 카페 안의 풍경을 한번 쫙 이렇게 들어오는 문 입구부터 이렇게 내가 앉아 있는 자리까지 한번 풍경을 한번 묘사를 해봐라. 네, 또 어떤 한 사물에 대해서 그 사물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걸 한번 다 써봐라.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종이컵 있잖아요, 그죠? 네. 종이컵을 갖고 네. 원고지 한 5매를 한번 써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그 마치 세밀화를 그린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연습을 해보면 이제 글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게 무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그림 위에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얹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이제 연습들을 제가 많이 권합니다. 네. 그림만 잘 그려지면 조금 문장이 틀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이 서툴어도 그런 글들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문장도 뭐 아주 정확하고 뭐 대단한 생각을 담고 있지만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은 그거는 좋은 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길게 얘기를 했어요. 덧붙이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난 아까 그냥 넘어가는 소리로 한마디 네. 하는 줄 제가 알았는데. 길게 말씀하셔도 된다 구현을 했어야 되는데. 글쓰기가 왜 어렵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쓸 말이 없어서 그렇고요. 다른 하나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글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서, 그래서 글쓰기가 두려운 거고요. 그걸 극복하더라도 쓸 말이 없으면 못 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돼요. 갖춰지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해요. 매일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써요. 어제는 몰랐지만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거, 또는 오늘 생각난 과거의 기억, 또는 단순히 뭘 지식이 아니고 뭘 깨우치게 된 거.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뭐 길게 안 써요. 뭐 몇 줄을 쓰죠. 매일 같이 써요. 제가 글 쓰는 어떤 장소가 있어요. 거기 가면 그런 쓸거리가 생각이 나고요. 정 안 나면 저는 칼럼을 읽거나 유튜브 가서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온라인 서점에 가서 책의 목차를 봐요. 칼럼 하나만 읽어도 쓸거리 생각나요. 쓸거리 생각나는 것을 매일 쓰는 거, 그게 저는 글을 잘 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까 백승건 선생님께서 직접 지도를 해보셔서 잘 쓰는 학생, 못 쓰는 학생이 눈에 금방 보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글로 그림 그리는 그런 트레이닝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그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요. 네.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쭉 이렇게 앞에부터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앞 사람에 제가 이제 그런 지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럼 뒤에 있는 분들이 자기 글을 발표하면서 즉석에서 거기다 그림을 집어넣습니다. 아하. 네, 이건 뭐냐면은 네. 사람들이 그 요령을 알면 누구나 금방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뒤에 가면은 그 사람이 쓴 거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글인데 앞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네. 즉석에서 이렇게 읽으면서 자기의 그림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 그럼 되도록이면 그런 강의에 가서는 뒤에 발표하는 게 유리하겠군요. 그렇죠. 예. 뒤에 있는 분들은 그렇군요. 앞에 있는 분들의 지적사항을 다 자기가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네. 즉석에서 수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어떤 그 요령과 법칙을 알면 금방 따라할 수 있어요. 예. 이 대목에서 제가 늘 궁금했던 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백승원 선생님이 기술 이런 표현을 요령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잖아요. 근데 강원국 선생님도 그것에 동의하시나요? 그런 요령과 이제 글쓰기. 그 예. 요령 기술을 익히면 네네. 어떤 패턴을 익히면 일정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상은 못 가요. 아, 네, 여기 굉장히 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승원 선생님의 글쓰기는 한계가 뚜렷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을? 그거는 제가 저희 드릴 말씀이 뭐냐면요. 네. 아니 제 책의 맨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우리가 바둑을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바둑을 배우는 게 바로 정석을 통해 배우거든요. 네. 여러분들 수학도 수학 정석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 정석이 바로 법칙 매뉴얼이에요. 네. 근데 정석의 완성이 뭘까요? 정석의 완성은 정석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법칙 매뉴얼을 깨려면 법칙 매뉴얼을 알아야 깰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단계를 거쳐야만이 비로소 네. 그것을 넘어서는 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갇혀 있는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법칙 매뉴얼을 따라하면은 평균 이상의 글을 쓸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이상의 글을 쓰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법칙 매뉴얼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네. 스스로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단계까지 네. 나가게 한다는 거죠. 네. 만족하십니까, 강욱 선생님? 네. 저는요. 네네. 그 제가 이제 강원국의 글쓰기에 네. 깨알같이 다 써놨는데요. 1번 네. 1번 관찰력, 네. 2번 질문력, 이 책입니다. 여러분. 3번 감성, 4번 재미, 5번 공감력, 6번 상상력, 7번 비판력. 이게 이제 열 몇 가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루 갖춰져야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초 체력을 갖춰야 거기에서 이제 어떤 기술을 익히면은 발전이 있지. 네. 단순히 뭐 기술만 익혀가지고는 어렵다. 네. 비유를 하자면 네. 예를 들어서 축구를 가르칠 때 네. 코치한테 막 기합 받으면서 배운 실력으로는 네. 그 유럽 무대 가서 네. 아주 그 큰 선수가 될 수는 없다. 네. 그래서 기초부터 다지는 게 저는 네. 중요하다. 백승원 선생님 마이크 드셨는데 제가 잠시만 아니 강 선배가 네. 무리하게 차별화를 하시려고 네. 무리수를 들인 게 아닌가. 두 분은 어떻게 세대로 보자면 사실 글쓰기의 시조새 같은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년 세대에 속한다고 했으면 강양구 선생님은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40대도 청년이라면 저도 아유, 청년이고요. 청년이죠. 네.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랑 이제 교묘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네. 같아요. 일단은 강원구 선생님 말씀을 받아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모두가 다 유럽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필요 없거든요. 네. 모두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다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유시민이나 강원국은 딱 2명이면 좋게요. 네.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유시민이 네. 될 필요가 없고 모두가 그렇죠. 다 강원국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깜냥에 맞는 정도의 글쓰기만 하면 아우.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처음으로 박수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백승원 선생님께서 이게 정석을 익혀야 정석을 깬다라고 말씀하는데 정석 깰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정석대로만 하면 된다. 아. 네, 그래서 아마 정석대로 하는 방법을 네. 경희사이버대 글쓰기 교육을 받으면서 네. 익히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경희사이버대 그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직접 제가 첨삭을 할 기회가 없었지만 작년이랑 재작년에 이제 서울의 한 대학의 학부생들 상대로 해서
이제 글쓰기 교육을 비슷하게 했었어요. 이제 매주 제가 A4 한 장짜리 쪽지를 받고 첨삭을 해서 주는 연습을 했었는데 정말 글이 안 느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글이 안 느는 친구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본인들이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는 글을 못 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정석대로 하나씩 따라가요. 그런데 자기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발전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잘 쓴다고 생각하는 친구랑 대화를 나눠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글을 굉장히 많이 썼대요. 자기는. 그러면 주로 어떤 글을 썼냐면 일기를 썼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만의 그냥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면 강의 때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저는 본인의 글쓰기가 늘려면 항상 독자를 상정한 글쓰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독자가 있어야 돼요. 항상. 내가 말하고자 싶은 바를 누군가에게 전한다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글을 써야 저는 그 글이 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근데 하루에 일기를 쓰는 게 나의 글쓰기의 전부인데 일기 쓰는 걸로는 글쓰기가 안 는다면서요? 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독백의 일기를 쓰지 말고요. 30년 후에 나를 독자로 상정하고 글을 한번 써보세요. 가상의 독자를 생각을 하고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20대 때 내가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의 독자를 50이 되거나 혹은 60이 돼 내가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글을 써보시면 또 글에 쓰는 패턴이 굉장히 달라지고 또 글쓰기 긴장감이 확 높아지면서 본인의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아까 그 강원구 선생님께서 쓸 말이 없고 그다음에 습관이 안 돼서 글쓰기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때도 글감 찾는 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건 강의를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습관이 왜 중요하냐면 저의 그냥 그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해 드리면 제가 아까 학교 입학할 때 그 문제 뛰어난 글쓰기 잘하는 선 후배 동기들 사이에서 네. 콤플렉스를 느끼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노력의 한 방법이 뭐냐면 매일 A4 한 장을 채우는 연습을 했어요. 오. 무조건. 그런데 저는 그때도 참 제가 선택을 잘했던 것 같은 게 일기를 쓰면서 A4 한 장을 채우는 게 아니라 딱 지금 강원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신문을 보다가 딱 눈에 띄는 기사를 보면 그 기사에 대한 제 생각을 적거나 혹은 그날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뭔가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A4 한 장을 채우는 연습을 가능하면 거르지 않고 매일 한 장씩 쓰는 연습을 했더니 네.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니까 기자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상황 정도는 되더라고요.